반갑습니다. 해커스 임용에서 유아 임용을 담당하고 있는 정주원입니다. 2024년, 아직 2023년이 밝기도 전인데요. 2024년을 대비하는 유치원,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합격 설명회를 하게 됐습니다. 유아 임용 가이드라는 프린트물과 함께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차례차례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들과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이야기 나누기잖아요. 그쵸? 자, 교원 임용 시험이 뭔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 또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험의 명칭은, 정식 명칭은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괄호 열고 유치원 초등 괄호 닫고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입니다. 길죠, 시험 이름이. 그래서 뭐 유치원 임용고시, 유치원 임용고사, 그럼 사람들이 좀 알아듣기는 해요. 너무 어려워서 임용고시라는 말이 나왔긴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올 때보다는 많이 뽑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추세상 살짝 작년보다 임용 선발 인원이 좀 줄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고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방향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출제 및 채점 과정을 통해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게 출제 방향이고요. 근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그래서 뒤에 관리기관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거 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그리고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규칙, 이런 것들의 법적 근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관리 기관인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요거를 명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모든 개요, 그리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출제 원칙이 무엇인지 제가 2페이지, 3페이지에 수록해드린 이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근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임의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시험관리기관인데요.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공고를 하고 원서 교부 접수, 문답지 운송,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차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유치원, 공립유치원에 들어가고 싶은 선생님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응시한 지역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채점은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차 시험 문제도 출제를 해요. 마찬가지로 각 시도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사서 쓰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일부 시도교육청은 각 지자체에서 2차 시험을 자체적으로 출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시하는 지역이 자체 출제인지 평가원 문제를 쓰는지 요걸 알고 있어야겠죠. 이건 2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이 이제 2차 준비하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지역마다 다르게 지도하고 있어요. 평가원 응시하신 선생님들 경기, 전남, 전북, 뭐 충남, 충북도 달라요. 다. 어느 곳은 평가원 거 쓰고 어느 곳은 자체 출제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선배들이 어떻게 시험 봤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시험 관리는 각 시도가 주체가 되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 채점 등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험 일정입니다. 그래서 시험 일정으로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참조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11월 1주나 2주 토요일에 시험 실시가 돼요. 그래서 유초 등이 같이 11월 첫 주나 둘째 주 토요일, 그 다음에 2주 후에 중등 시험, 요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느 해는 2주에 어느 해는 1주에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요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험 그때 보고 지금 12월 중순경에 1차 발표 나고 그 다음에
1월 초에 2차 시험 보고 원래 1월 말이나 2월 초에 최종 합격자 발표 나고 3월에 선생님들 현장 가고 2024년 3월에 그쵸? 이게 이제 내년 선생님들의 목표가 되겠죠. 자, 시험 과목 배점 시간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이 아까 11월 초에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에서 지필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으로 교직 논술 한 문제 20점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논술형인데요. 조금 그렇지만 논술형이지만 논술형이 아니에요. 뭐냐? 긴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원하는 답이 다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분량이 1200자였는데 1200자 분량도 없어요. 줄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고지 형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20점 안에 5점은 체계. 그래서 그래도 논술의 체계를 맞췄는지 글의 흐름이 부자연스럽지는 않은지 등등 5점이고요. 15점이 내용 점수예요. 그래서 그 15점 논술형이지만 긴 서술형으로 원하는 그래서 뭐 작은 문항이 한 3-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 사람이 한 거를 사례에서 찾아가지고 써라. 그러면 그 3가지 가지수에마다 다 점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따가 공부 방법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직 논술은 첨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일단은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데 그 쓴 거를 가지고 첨삭을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잘 썼다고 생각하지만 왜냐면 우리 시험이 결과 공개를 하지 않아요. 결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뒤에 따로 나와 있진 않고 이제 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면 들어가 있는데 이걸 A라고 써서 맞았다, 틀렸다 이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첨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20점 하고 교육과정이 80점인데 16문항 내외 16문항이 나와요. 어떻게? A형의 8문제, B형의 8문제 이렇게. 그래서 A형의 8문제 안에 그 8문제가 하나가 시험 시간 뒤에 있으니까 뒤에 또 보고 8문제 하나에 또 5점씩이에요. 무슨 말이냐? 80점이 만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교육과정 A형이 40점, 유치원교육과정 B형이 40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40점 8문제가 40점으로 배점이 됐다 보니까 8, 5, 40해서 한 문제당 5점이 만점이에요. 그래서 작은 1, 2, 3, 4 해서 뒤에 기출문제 수록해 드렸으니까 이제 보신 분도 계시고 과거 기출문제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얼추 알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항당 1점 혹은 2점씩 혹은 3점씩 배점이 되어 있죠. 작년에 선생님들이 시험 보고 왔는데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객관식 문제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 듣고 그냥 허수로 시험 보러 오신 분인 것 같은데 적어도 제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험 객관식은 없어요. 서술형이에요. 단답형 혹은 서술형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기입형, 서술형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단답형으로 그리고 서술형으로 프린트물도 단답형, 서술형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 시험으로 대체하게 돼요. 그래서 3급, 2급 합격증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합격증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따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못 딴다. 합격해도 탈락돼요. 시험은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간간히 계셔서. 그래서 1년에 4번, 지금 많아져서 5번까지 치러지니까 빠른 시간 안에 우선 한국사부터 따놓는 게 필요해요. 일설에 의하면 초반이 좀 더 쉽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상반기에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한국사 능력 시험 봐서 딱 편안하게 갖고 계시면 돼요. 이미 갖고 계신 분은 5년
이내 거 더 이상 오래되면 쓸 수가 없죠. 2017년 작년 공고문으로 2017년 것까지 된다 그랬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다면 그 연한도 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설명이 있죠. 교육과정 140분은 A형 70분, B형 70분 나눠서 실시한다는 거 있습니다.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에는 각 시도 공고문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차 시험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2차 시험이 나오는데요. 2차 시험은 모든 지역에서 거의 공통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교직적성 심층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하고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그리고 수업 실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시험에 대한 과목별 배점, 문항수, 시간, 출제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시험 시행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도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안 쓰는 곳이 있어요. 쓰더라도 면접 45, 과정안 15점, 그 다음에 수업 실현 40점 안 쓰면 면접 50점, 수업 실현 50점 혹은 면접 40, 수업 실현 60 이렇게 시도마다 배점이 다 달라요.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를 가지고 하시는 분도 배점이 그 지역도 배점이 살짝 다르기도 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해야 되겠죠. 2차 시험은 누가 보느냐? 1차에 합격한 사람들. 그래서 1차에 1.5배수를 합격시키고 0.5배수를 2차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죠. 선발하는 인원 안에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진행이 되겠고요. 각 시도 교육청 꼭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3번에 있는 출제 원칙은 참고로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로서 갖춰야 되는 교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다.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식 기능 소양을 평가한다. 분석, 적용,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고등정신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문항. 그리고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다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문항. 대학에서 교육 과정 충실히 이수했으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문항이라고 나와 있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대학에서 진짜 잘 배우고 진짜 무난히 풀 수 있는 문항이면은 저희 같은 학원 강사들은 필요가 없겠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평가의 목표 및 내용이 특정 영역이나 학설에 치우치지 않고 해당 분야 전반에 걸쳐 고르게 출제한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는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걸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을 일단 마시고 자 4페이지에 보면은요 서울 지역에 공고문의 일부를 좀 제가 갖다 놨어요. 그래서 2023년 올해 대비 공고문입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 같은 경우 연령 제한 없어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공고문의 일부는 이제 프린트물로 같이 보시면 되겠어서 자 프린트물로 볼게요. 잠깐만.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은 좀 꼼꼼하게 보세요. 뭐냐면 연령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는 해, 그 전에 자격증을 취득 예정할 수 있는, 즉 유치원 중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월 말 이내 취득 예정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응시하려면 2023년 2월 말에 이내에, 아니요, 이건 2023년 공고문이니까 2023년 2월 말 이내에, 즉 3월에 현장 갈 거니까 그 전에 자격증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응시할 수 있고요. 정년에만 넘어가지 않으면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구분이라든지 현역 군인 관련, 재외 국민 관련 응시 자격 제한 읽어보시고 해당되는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격 사유 있으신 분들은 응시하지 마시고요. 성범죄자 이런 분들 응시하지 마시고요. 자, 5페이지는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 아까 요렇게 1차 시험 그리고 2차 시험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건데요. 아까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5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좀 보면 올해 같은 경우 2023년 대비 같은 경우 2022년도 지금이죠. 12월 12일 토요일에 시험이 치러졌어요. 1차 시험이. 그래서 교직 논술 아까 20점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침에 9시부터 10시까지 60분간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40분을 쉬고요.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따로 적진 않을게요. 40분을 쉬고 유치원교육과정 A형이 10시 40분부터 11시 50분까지 그리고 또 40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유치원교육과정 B형에 12시 30분부터 1시 40분까지 그러면 이제 시험 끝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사는 검정 시험으로 대체하는 그런 형식으로 치러집니다. 그래서 진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 교육과정 A형, B형이 뭐예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전 영역인데 어떻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따 공부할 내용도 말씀드릴 거지만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신의사, 예자 5개 영역이 있잖아요. 그 5개 영역과 나머지 개론에서 배우는 부분들이 조금 나눠서 제시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부 과목 때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때 아까 말씀드렸죠. 과정하는 작성 안 하는 지역도 있고 하는 지역도 있다고. 그래서 아까 1차 시험 보고 이제 곧 12월에 다음 주 월요일인 것 같아요.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럼 이제 1차에 그 1.5배수가 선발이 되겠죠. 이제 그분들은 2차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2차 준비 지금 한다면서요. 맞아요. 1차 끝나자마자 2차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야지 최종 응시를 할 수 있겠죠. 더 잘. 그래서 2차 때는 이렇게 면접에서는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교사학습 과정에서는 일정 단원이나 주제를 주고 수업 실현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하나고 수업 실현하고 문제가 중복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과정한 작성을 안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학습 지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서울지역 공고문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이 12월 12일에 각 시도교육청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은 이제 그 다음 1월에 발표가 나겠죠. 자, 1월 초에 이제 2차 시험 본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프린트물 5페이지부터는 이제 응시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하는지만 살짝만 참고하시라고 제시를 해두었어요. 증빙 서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이것도 질문을 하시긴 하는데요. 유치원, 초등 다 같이 있는데 유치원 해당되는 것만 제가 제시를 해두었어요. 사실 졸업자에 한해서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되고요. 예정자는 예정증명서 내면 됩니다. 혹시 군대 다녀오신 병역 의무자는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7페이지를 보시면 나오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40점 구수령이고 교사학습 과정안이 15점, 수업 실현이 45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나오고 1차 시험 끝나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뭐 면접을 평가 2실에서 할지 3실에서 할지 구수령 1문제, 즉답 2문제, 뭐 구수령 2문제 구상형 2문제 이렇게 할지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년도를 기준으로 준비를 하게 되죠. 보통은. 자, 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출제 범위가 딱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출제 범위예요.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에 있는 가점은 이것도 최대한 유치원 선생님들에 해당되는 것만 제가 남겨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해당되시는 분들만.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는 성적도 보는데 유치원은 성적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취업 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이런 분들 가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역 가산점도 없고, 그래서 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증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올해 2023 대비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이었으니까 선생님들 2024년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2018년도 이후에 받은 결과만, 인증 등급만 가능하겠죠. 3급 이상이면 됩니다. 점수 상관없어요. 3급 이상이면 됩니다. 자, 합격자 결정도 참고로 봐두세요. 그래서 기본 원칙, 꽈락이 있습니다. 꽈락. 그래서 과목별 만점에 40% 이상자 그랬죠. 그래서 전공이 80점, 논술이 20점이잖아요. 그래서 사이 20점 만점인데 8점보다 적게 나온다. 그러면은 전공 만점 받아도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꽈락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32점 이하면 떨어지는 거야, 전공도. 뭐 그렇게 받고 합격할 생각을 하진 않으시겠지만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든 점수 소수점 이어 둘째 자리까지 산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점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쭉 이렇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험이구나 아셨죠? 근데 이제 이거 우리한테, 선생님들한테 확 와닿는, 그냥 잘려도 그냥 놔뒀어요. 프린트물에 14학년도까지 있죠? 전국입니다. 전국. 유치원 일반 장애 말고, 그러니까 교사들도 장애인 중에서 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수 교육을 위한 교사 선발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유치원 교사 일반만 수치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부터 보시면 2017년도부터 보시면은 596명을 선발했다가 2018학년도에 1300 전국 1365명을 선발해서 경쟁률도 6.6대 1 이렇게 이루어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900명, 그 다음에 다시 1000명대 하다가 2022년에 534년, 올해 2023년 대비 때 386명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변화가 있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유아들의 인원수가 줄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초중등과는 달리 공립유치원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이때 초중등 줄어도 유치원은 늘었었거든요. 뭐냐면 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데다가 공립유치원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던 때예요. 이때 2018학년도에 사립유치원 비리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2024학년도에는 몇 명이나 뽑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한 이상 수치는 생각하지 마셔야겠죠. 네, 그쵸? 그래서 뭐 몇 명 뽑을지 미리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그냥 이런 흐름이구나. 내년에는 혹시 더 줄을 수도 있겠지만 또 유아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다시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왜? 흐름상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쵸? 중간에 출시도 잠깐 있었지만 출시 때 482명 한 번 더 선발했었지만 요 사이에, 그래서 그런 흐름을 이럴 수 있겠구나, 예측이 가능하진 않겠구나, 무조건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는 것이죠. 요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실 이거죠. 제가 설명드릴 것들은 이거예요. 앞에 내용들은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몰라서 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포인트인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해요? 내가죠. 선생님, 이거 보시는 선생님들. 선생님. 두 번째, 언제? 지금부터 그냥 수험생이다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곧 1차 발표가 난다 그랬잖아요. 1차 발표가 나면 이제 재수 이상 선생님들이 이제 양산 되겠죠. 그래서 재수생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저는 초수이시라고 가정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분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딱 6월 지나서 쫙 한번 다 배우잖아요. 똑같죠? 열심히 하시면 선생님들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랑 얘기 듣고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니까. 셋째, 어디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오전에는, 오후에는, 밤에는. 나는 새벽형 인간이다, 밤형 인간이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학습 습관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능을 다 보셨겠지만 그때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공부한다. 나한테 딱 집중되는 곳을 내가 찾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뭘 하면 될지. 저는 사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어떻게가 제일 중요하죠. 자, 무엇을 아까 시험 범위가 이거라 그랬어요. 우리 시험 범위가 딱 이렇게만 나왔어.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이렇게만. 교육과정 고시문 되게 조금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마실 게 아니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교육과정이 처음에 배부가 되면 그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서가 있죠. 왜? 임의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교육과정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설을 좀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설서와 2019 개정 교육과정은 그 앞선 교육과정 2012, 2015 교육과정과 다른 점이 있죠. 놀이 중심으로 됐고 교사의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교육과정 지도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해설서와 함께 제시된 놀이 실행자료라는 것, 놀이 이해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지도서라 그랬는데 이 지도서는 새로 교육과정에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전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지도서를 참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놀이 포털에 여러 가지 놀이 자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2차에 아주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2차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봐두는 것도 좋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미 보고 계실 테고. 자, 그 다음에 혼합연령 복식학급 지도서인데요. 이것도 새 교육과정에서는 이렇다 하게 새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 교육과정 지도서와 함께 해설서와 함께 배포가 됐었죠. 그리고 교육부 자료라는 게 있어요. 아까 놀이 자료처럼 이전부터 교육부에서 이제 뭐 위탁을 받고 대학 등에 위탁을 받아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장학 자료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배부를 하죠. 거기 앞부분에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같이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강론, 개론 이런 것들인데요.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아까 출제 근거에도 있었잖아요. 대학에서 배운 모든 과목을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 유아교육 과정, 발달심리, 교사론, 부모교육, 생활지도, 교과교육론, 교수법, 놀이이론, 운영관리, 평가, 연구, 복지, 사상사 조금씩 책 이름만 다르게 해서 배운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했던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양 빼고. 자, 그래서 그래서 요 분야를 1, 2월 개론에 다루게 될 거예요. 개론 영역에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신의사 예자. 신 뭐예요? 신체운동 건강 영역. 모르시면 안 되고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요?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 건강교육, 안전교육 따로 들어있기도 하고 요리활동 같은 영양교육도 포함되어 있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유아체육교육. 이게 신체운동 건강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영역이 유아 언어교육과 문화교육 같은 거. 그 다음에 유아 사회교육, 그래서 유아 사회교육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이 안에 사회성, 도덕성, 세계 이해, 장애, 역사, 지리, 경제, 협동, 다문화, 인성, 근로 통일, 교육부 자료 등 포함해갖고 제가 이제 요 제목 위주로 포함한 거예요. 이런 개념들, 그리고 자아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사회성에서 다루게 되죠. 그 다음에 신의사 예술 경험 영역, 음악 미술, 음미체. 그래서 유아 음악 교육, 유아 미술 교육, 유아 동작 교육. 그래서 이 동작 교육은 신체 운동 건강 영역하고 중복돼요. 하지만 차이점도
또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신체 표현 포함해서. 그리고 마지막 자연탐구 영역, 수학과학이죠. 그래서 유아 수학교육과 유아 과학교육, 요리 활동도 과학에도 포함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우리 배웠던 모든 과목이구나 생각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무엇을 보고 있거든요. 이 무엇을 진짜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이 시험 범위라며 이렇게 많은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 교재였는데요. 그래서 개론으로 1, 2권 많아요. 그래서 1, 2권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1, 2권 해서 봤는데 동문사 출판사에서 나온 걸로 계속 썼었는데 이 교재가 있는 분은 이걸로 써도 좋고요. 프린트물로 같이 추가하기도 하고 대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는가? 강의를 들으면서 저 지금도 이제 듣고 계신 게 강의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정해놓은 계획과 시간표대로인데요. 시간표, 계획표 짜는 거 중요합니다.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예습하고 강의에 집중하고 복습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고전이죠. 모든 공부는 이렇게 하라 배워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유아교육 개론부터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여담이지만 초수로 합격한 어떤 선생님은 그 제 개론책을 1, 2월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진도 나가지만 진도 말씀드리겠지만 1, 2월에 개론을 나가거든요. 이 2월 안에 제 개론책을 7독을 했대요. 7독. 저도 대단하다 그랬어요. 7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한 거죠. 그렇게 해야 초수에 합격하나? 이런 생각 좀 드시죠? 작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치원 교육 과정.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이제 개론으로 그리고 유아교육 과정으로 이제 강론들을 구분을 해두는데 요게 해설서에도 신의사 예자, 그 다음에 놀이 실행자료, 놀이 이해자료예요. 그리고 강론, 그리고 교육부 자료입니다. 많죠, 볼 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집약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요 교재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앞에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개론에서 아까 봤던 그 많은 과목들이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들이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배우잖아요. 그쵸?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놀이 이론만 가지고 한 학기 혹은 1년까지 배우는 학교들도 있는데 일주일에 한 과목씩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과목씩.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서, 놀이자료 정독은 아까 말한 것처럼 2차에 꼭 필요하니까 상반기에 정독하시고 고시문은 굉장히 짧아져서 이거 외우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워집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교육과정 80점, 논술 20점이었잖아요. 교육과정 먼저 보시면요. 아까 재수생하고 6월이면은 동등한 위치 간다 그랬는데 그게 이 말이거든요. 1월부터 6월까지 진도 나갑니다. 그래서 예습하고 강의 듣기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들어서 이해하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외우라고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건 외우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인풋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더 자세히 나오지만 1, 2월에는 개론하고 3, 4, 5, 6은 신의사 예자하고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이제 1, 2월에 개론 공부를 하면서 쌓아진 거는 구술 테스트를 하고 또 논술이 시작되게 되니까 인풋하고 아웃풋을 같이 하게 되는데 병행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공부를 시키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룹별로 밴드나 요즘에 이제 단체창 이런 것들을 이용해도 좋고 좀 이제 2달 있다가 테스트하는 거 너무 조금 그래서 아예 일주에 공부하고 그 전주에 공부한 거 그 다음 주에 살짝이라도 테스트 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 하드하게 타이트하게 쌓아나가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전반적인 얘기니까 그래도 끝까지 그래서 6월달까지 그렇게 된 다음에 7, 8월에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 영역별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배웠던 것들을 아웃풋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신의사 예자를 포함한
그럼 신의사, 예자, 오주죠. 그 다음에 세주는 개론의 과목들을 포함해서 핵심 정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7, 8월에는 정리하면서 문제 풀면서 이제 인풋 아웃풋이 같이 막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월, 10월에 실전 모의고사를,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 개념이 없기도 하신데 각 강사들이 낸 실전 모의고사로, 그래서 실력을 점검하고, 내가 나는 자연탐구 영역에서 무조건 많이 틀려요. 나는 예술 경험 영역 중에 음악에서 많이 틀려요. 이런 분들은 거기를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 100점을 향해서 목표는 크게 잡아야 돼요. 제가 선생님들 이제 1월에 오시고 3월에 오시면 써놓으라 그래. 2024학년도 서울 수석 땡땡땡, 경기 수석 누구, 이렇게. 그래서 100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95점 맞고 98점 맞고 그러는 거죠. 안 되는 점수 아닙니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부터는 이제 예비교사의 모습을 그리면서 2차 대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발표 나고 2차 준비하는 거랑 1차 시험 보자마자 준비하는 거랑은 달라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그 다음에 논술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20점짜리 그랬는데 뒤에 말씀드린 이유가 나올 게 있어야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1월 달부터 논술 하는 것은 조금 재수생이시라면 뭐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험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형식보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쓸 게 있어야 돼요. 뭘 알아야 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10주,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2달로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데, 요 논술은 10주씩 나눠서 3월부터 3, 4, 5월 이렇게 중간으로 가게 되는데요. 교직 논술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한두 주 좀 해보고 이렇게 좀 접해가면서 조금씩 가로넣기 하고 하면서 1, 2월에 공부한 전공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을 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경험담으로 제가 이제 조금씩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2장 앞뒤로 빽빽하게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분량을 늘려가면서 쓰시도록 해드립니다. 그래서 논술의 감각을 익히게 되겠죠. 그리고 6월부터 10주간 6, 7, 8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0주 동안 기출문제,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논제들 기출문제 위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지문을 분석하고 이제 배점 다른 것들은 제가 조금씩 이렇게 문제 수정해가지고 같이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논술문을 직접 쓰고 이때부터 이제 계속 첨삭을 받으면서 감각을 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9월, 10월에는 아까도 전공 실전 모의고사 본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이때 1교시 논술, 2교시 교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 A형, 2교시 유치원교육과정 B형 이렇게 해서 실제 시험의 형식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뭘 향해? 만점을 향해. 100점 아까 말씀드린. 자, 요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왜 갑자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나와 있죠. 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합격한 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셔라. 내 인생의 목표를 그려보셔라. 좌우명이나 힘이 되는 말씀들 적어 놓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동기부여. 그래서 실제로도 진짜 동기부여 되시는 분들 케이스 조금 말씀드리면 사립에서 한 2, 3년 있어서 경력이 조금 있어서 현장 분위기를 조금 아는데 이 사립의 부조리를 경험하신 분들은 못 이겨요. 그분들. 왜? 저는 떨어져도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사립으로 가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런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진짜 결과도 좋아요. 또 가장이신 분들, 그분들은 진짜 절박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없는데 그러면 정말 부모님이 주시는 돈으로 이렇게 학원 오고 이렇게 너무 말하자면 포실합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인생에 있어서 1년이 짧지만 또 길 수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나는 진짜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당장 가서 아이들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좋은 선생님이 빨리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딱 만들어 두시라는 거죠. 딱 만들고 시작하는 거랑 아닌 그냥 뭐 한 2, 3년 공부해서 이런 생각 안 돼요. 제가 2, 3년 준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3년, 4년 걸려요. 그래서 올해 1년 안에 끝날 거야 라고 공부하시는 분이 조금 더 걸려도 이제 2년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루즈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만의 이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 아까 중간중간 잠깐씩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빠르게 본다면 1, 2월은 거의 이제 설날 연휴 때문에 7주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7주 동안에 유아교육의 기본 이론들 그 기초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각 단원 다루면서 계속 기출문제 이거 공부하고 사상사 공부하고 사상사 중에 페스탈로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조금 더 의미가 깊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영역별 공부를 하게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첫 주차에 교육과정과 접근법을 공부했으면 2주차에 형성평가, 확인학습 그래서 빈칸 넣기나 구술형으로 질문을 할 거예요. 강제는 아닙니다. 그게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왜? 혼자 해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제가 도와드리려는 입장으로 하는 거지 원하지 않은 분들은 뭐 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더 잘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좀 더 강조하는 이유는 어쨌든 2차에 면접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술 테스트가 이제 뒤에 나오는 구술 테스트 등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1, 2주에는 구술 테스트까지는 안 가요. 구술까지는 안 가고 빈칸 넣기랑 서술형 정도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좀 빠르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구술 테스트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주제 이렇게 뭐 발달 이론, 사상사, 놀이, 부모교육, 교사론과 복지평가, 법까지 이렇게 해서 법은 뒤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7주차로 나눠서 1, 2월이 토요일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는 4개월에 걸쳐서 유치원교육과정의 전반을 다루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 고시문, 해설서, 놀이, 실행자료, 이해자료를 중심으로 교육부 자료, 그 다음에 각 이론서에서 중요한 이론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영역별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게 되고 이거는 매주가 아니겠죠. 그 대신 신체운동 건강 영역 끝나면 이제 매주 되지만 그 영역 구술 테스트는 매주 들어갈 거고 이때 구술 테스트는 1, 2월에 공부했던 걸로 구술 테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 3주에 걸쳐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이 끝났다. 그러면 그때 영역별로 확인학습 문제를 제가 새롭게 출제를 해서 같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간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시간이 시작 시간이 10시 40분으로 된 거는 이제 3월 중순부터 교직 논술이 시작되는데 그 교직 논술이 이제 앞 시간으로 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틀 전에는 이틀 나오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고 해서 하루에 또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하루에 나왔을 때 다 하는 게 더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간표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직 논술 있는 날은 8시 반에서 이제 쓰고 1시간 쓰고 해설 강의하고 첨삭해드리고 뭐 그 전주 다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이어서 전공을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월, 6월 아까 이어서 신의사 예자랑 혼남 연령 법을 요때 다뤄요. 1, 2월에 하지 않고 요때. 그래서 법 같은 게 법이 기출문제로 나온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괄호 넣기 위주로 나오는데요. 개정도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월 말쯤에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7, 8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출문제를 조금씩 바꿔서 응용으로 모의고사를 하면 선생님들이 접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전에 기출문제 풀었던 분들도 요때 막 헤매요. 내가 그 개념을 정확히 몰랐군요. 이렇게. 그래서 요때 보시고 또 다른 이제 핵심 문제 조금 더 충당을 해서 실전을 다지게 되는 거죠.
실전을 다지게 돼요. 그래서 핵심 정리, 아까 말한 것처럼 영역별로 아까 1월부터 6월에 배웠던 것들을 8주 동안에 잘라서 핵심 정리를 하고 문제도 풀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데 7, 8월에 소수정예로 진행되는 2차 실기시험 미리 경험하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보통 재수 이상이신 분들이 좀 오세요. 많이들. 그래서 1차는 2번이나 붙었는데 2차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때 와서 실기를 하게 되죠. 선생님들도 원하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연간 패키지 강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로 실제 시험하고 최대한 똑같은 유형으로 모의고사를 치르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매주 첨삭해드리고 매주 채점해드립니다. 그래서 점수 제가 혼자 스스로 기록해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점수 조금 더 올립시다. 떨어지고 있네요. 올라가고 있네요. 요거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게 하고 2차 이때 이제 1차 시험 보고 나서 면접 그 다음에 수업 실현 이런 것들 계속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직 논술은요. 교직 논술은 10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정도로 여러 번 여기서는 이제 계속 쓰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해봐도 큰 문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보니까. 그리고 자 그래서 처음 10주간은 기초반이다 해서 기출문제 부분적으로 좀 해설을 해드리고 교직 논술을 어떻게 쓰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짧은 글부터 점점 늘려나가면서 글쓰기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주에는 기출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를 완벽하게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이거 기출 논술 강의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꼭 맞아야 되는 게 있고 틀리지만 않으면 되는 틀리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는데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되는지 어디는 안 되는지 이제 그런 것까지 제가 짚어드린다는 거예요. 1대1로 첨삭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안내까지 해드렸습니다. 강의 안내까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왜 이 시험을 보고 싶은지 남들이 본다고 하니까 보는 건지 그나마 월급이 낮다고 해서 보는 건지 뭐 안정적인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나는 꼭 대한민국의 교육 공무원이 되겠어 라는 사명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응시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현장에 가서 유아교육계를 좀 바꿔보겠어. 이런 뭐 안 되라는 법 없잖아요. 그죠? 그런 본인만의 동기를 딱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상으로 합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